아는 기자,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3월이 이제 격변기가 될 것 같은데 먼저 대통령 얘기부터 해보면 탄핵 심판 결론이 언제 나냐 이게 제 관심이에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다음 달이면 결론 나올 가능성 아주 높아졌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헌법재판소는 내일 8차 변론 이후 추가 재판 일정을 정해놓지 않았거든요. 헌재가 만약 내일로 증인 신문을 마친다면요, 3월 초순이나 중순 정도의 선고 날짜를 잡아놓고요. 8인의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을 파면시킬지 또는 탄핵을 기각할지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탄핵 심판 결론 시점에 관심이 가는 이유는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조기 대선과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헌재가 만약에요, 3월에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요, 헌법상 대통령 권위 상태가 됩니다. 헌법은 이런 대통령 권위 상황에선 60일 안에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3월 10일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났고요. 대선은 5월 9일 치러졌는데 3월 초에 파면이 결정난다고 가정하면요, 당시와 비슷한 대선 일정이 재현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재명 대표 쪽 보면 비슷한 시기, 그러니까 3월에 항소심 선고가 나올 것 같다는 거죠? 네, 오늘 재판부가 오늘 확정지은 그 일정대로라면요, 3월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이미 징역형 선고받았잖아요. 1심 형량대로 확정이 되면 향후 10년간 공직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 인생이 걸린 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2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이 돼도요, 의원직 잃고 출마가 제한됩니다. 이 대표 입장에선 항소심 무죄가 최선의 시나리오겠지만 감형을 받는다고 해도 이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극적인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따져봐야 할 게 지금 이제 최종 판결이 아니라 2심이라는 거예요, 항소심. 그러니까 여기서 유죄가 나와도 대선에 나올 수는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유죄가 나도요, 이 대법원에서 한 번 더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소심 결론과 무관하게 대선 출마는 가능합니다. 무죄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는 가장 무거웠던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고 대선에 나설 수 있고요.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한다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출마길은 험난해지는데요. 당장 당내 경선 과정에서부터 사법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지적받을 겁니다. 대통령의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만에 하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대통령직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비명계를 중심으로 1년에 대선을 2번 치를 수는 없지 않냐, 이런 명분으로 이 대표 견제에 나설 걸로 예상됩니다. 물론 대선 본선에 나가더라도요, 사법 리스크 부담은 계속 떠안은 채가 될 거고요. 자, 근데 지금까지의 전제는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요. 탄핵이 기각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헌재에서 탄핵 인용 의견이 재판관 6명을 채우지 못하면요,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기각됩니다. 당연히 헌법이 정한 대통령 권위 상태가 아니라서 조기 대선은 치러지지 않고요. 다만 윤 대통령 내란 혐의로 구속돼 있잖아요. 헌재에서 기각 결정이 나도 법원 형사재판이라는 건 별개이기 때문에 구속 상태는 유지가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오는 즉시 직무에 곧바로 복귀할 수 있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지윤 기자였습니다.